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밤입니다. 퇴근하고 오늘도 이렇게 농약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농약 근삼입니다. 근삼이 글라신 같은 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물보 지침서 참 두껍습니다. 좀 이렇게 엄청 두꺼운데 이게 그만큼 약의 종류도 많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가지 약재에서 생긴 합재 약재 그리고 그 약재하고 비슷하게 만든 그런 복사 약재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페이지 잠깐 열고 이거 근데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분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은 성분과 상표가 각각 다르다. 성분은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 액제. 근데 보통 일반 그 교육을 가면요, 이렇게 교수님들은 이런 원제명으로 마야 합니다. 그럼 우리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상표명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근삼이가 그냥 그 원본을 보시면 됩니다. 원본. 그리고 대부분은 복사본이다. 부본. 즉 이제 특허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그대로 뺏겨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글라신, 근삼이 같은 약이다. 단 단가는 다르다. 나중에 제가 댓글에 제가 단가 부분 한번 다시 올려놓겠지만은요. 원본인 이 근삼이와 글라신은 가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요건 지금 500ml짜리인데요. 같은 300ml로 봤을 때 요건 지금 500ml는 가격이 근삼이 500ml는 지금 그 현재 7,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300ml는 4,500원. 여기 300ml 4,500원 판매되는데 이 제가 글라신은 특허된 걸 그대로 복사한 거라 그랬죠. 이 복사본 글라신은 가격이 그 2,500원입니다. 2,500원. 즉 그러니까 같은 300ml라도 4,500원, 2,500원 가격 차이가 난다. 즉 어디 가서 물건 사실 때 예를 들어서 글라신을 사면서 이건 근삼이하고 같은 겁니다라고 같은 돈 주고 사면 그것은 조금 쏘은 겁니다. 쏘은 것. 물론 그래 파는 상인들은 없겠지만은 참고로 지금 농협은 이렇게 가격 차이를 두고 판다. 원본과 복사본 가격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차이도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4,500원과 2,500원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500ml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5,000원 팔았는데 금년도에 엄청 올랐어요. 특히 제초제 부분들 제가 좀 이따 다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바스타라든지 이 테라도골드 이런 부분들도 가격이 엄청 올랐다. 대략 한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도 가격은 그렇다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원본과 복사본 이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한 건 피해 놔두고요. 제가 특정 상표 참고로 광고를 한 건 아니다. 미리 선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참 많이 사용하는 제초제 중에 한 가지가 이 글라신 근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 주의사항 대략 한 10가지 정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혹시 더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덮어놓고요. 제가 아는 바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책에 막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제 이것도 나이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참고로 금년도 58세입니다. 65년생 그리고 이제 내년도 59 되는데요. 먼저 근삼이 첫 번째로 이 근삼이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비선택성 제초제다. 즉 비선택성 경력 제초제. 작물이든지 잡초든지 이 제초제를 살포해서 잎에 묻으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비선택. 특정 작물은 죽고 특정 작물은 사는 선택성이 아닌 이건 비선택성 제초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재 살포시 약액이 잎이나 새순 그리고 어린 줄기에 이제 묻어가 죽는데요. 즉 작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런 부분에 묻으면 안 되겠죠. 대신에 저런 경우 있습니다. 뭐 과수 같은 경우에 이제 5년 이상 자라면 그 껍질에 조피가 생기면서 껍질이 목질화가 됩니다.
초본성인 경우에는 묻으면 죽을 수 있지만 목재화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묻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더라도 또 너무 과다한 약재를 살포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아랫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흡지가 올라가지고 흙에도 잎이 있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 이게 보시다시피 근삼이 액제입니다. 즉 이게 기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보면 액제, 이소플로피라민 액제, 즉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요즘 같은 겨울에 동결될 수 있다. 결빙, 동결. 그랬을 경우에 약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고로 이게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읍니다. 5도씨. 그러니까 겨울에 보관할 때 되도록이면 창고 안에 보관하시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얼었더라도 다시 서서히 놓아서 사용했을 때 그땐 또 약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겨울에는 언다. 하지만 녹여서 사용하면 약해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그리고 셋째, 역시 날씨와 관계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많이 묻었거나 또 기상예보상 금방 비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격려철 이제 바스타나 테라더 골드는 그래도 흡수가 발라가지고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효과가 있는데, 이 근삼이만큼은 되도록이면 한 6시간 정도 이내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좋다. 최소한 4시간까지는 비가 안 오는 것이 좋다. 그러면 2시간 이내에 비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다시 치라고 합니다. 다 치세요. 왜? 이게 서서히 흡수하고 해가지고 뿌리도 죽이고 생장점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넷째, 이제 잎을, 즉 경렵을 통해서 이런 과수 같으면 이런 잎요, 이런 잎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같으면 새순도 가고 뿌리도 가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삼일을 쳤을 때 금방 약을 치고 난 다음에 이건 제추새 친 거 맞냐? 이게 왜 변화가 없냐라고 하는데, 최소한 2주나 4주 정도 지나야 됩니다. 이건 시기에 따라서 아주 더울 때는 2주만 지나도 확실히 죽은 것이 표시가 나고요. 봄가을로 서늘할 때는 죽는 그 기간도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희석량은요, 이게 보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60ml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50ml. 즉 1년생 잡초 같은 경우에 금년도 씨가 떨어서 금방 자라는 그런 초생류 같은 경우는 60ml에서 100ml만 넣어도 죽는데, 이제 숙根초, 즉 뿌리가 올라서 매년 자라는 그런 풀들, 쑥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런 나무, 관엽류라든지 나무를 죽일 때는 그때는 이 한 병 450ml에서 500ml를 물 20리터 한 마리에 다 부어야 됩니다. 즉 좀 더 독하게 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희석량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잘라서 예를 들어서 밭 주변에 있는 아카시라든지 칡능쿨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잘라서 원액을 발라주시든지, 아니면 드릴로 천공을 해서 거기다가 약액을 이제 삽입하는 방법이죠. 넣어주는 방법. 주사기를 꽂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약액을 쏴서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약액을 많이 넣어주는 그런 방법. 그때는 원액을 사용합니다. 원액을. 참고로 아카시 이런 거 죽일 때는 물이 내려갈 때, 즉 10월달이나 11월달 그때 하면 좋다. 보면 물이 올라올 때보다는 물이 내려갈 때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려봅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리고 5월, 6월 달에 지온이 상승하는 그런, 즉 약을 치는 시기에 기온, 기류, 공기가 약간 상승기류가 탈 때가 있어요. 상승기류. 그럴 때는 이게 약액을 치지만 아주 분무 상태가
그 미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기로 약균이 싹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작물에 약해가 받을 수 있으니까 하우스 내에서 농작물이 있으면 그때는 살포를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아침에 온도가 싹 올라갈 때 그때는 살포를 아주 주의하셔야 된다. 즉 바람 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살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번째, 이제 약액 살포 후 이것은 그 약액을 이제 살포 쫙 해놓고 그 작물을 타굴해서 모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안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흙에 약 성분이 묻으면 분해돼 가지고 불용화가 됩니다. 불용화. 즉 이 약이 그 특성을 발휘를 못한다. 흙하고 묻으면. 그러니까 흙이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약을 친 상태에서 그 풀은 죽이고 그 옆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작물을 심었을 때 그 작물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런 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분해돼 가지고 죽지 않는다. 반대로 이런 테라도 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자초 발화 억제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을 치고 바로 그 모종을 한다거나 씨를 뿌리면 문제가 생긴다. 즉 모종을 할 경우에는 바스타나 건사면 관계없지만 이런 테라도 골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려봅니다.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8번째, 8번째 맞죠? 8번째,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이행성 제초, 이건 약간 좀 이야기했구나. 이행성 제초제거든, 이게요. 이행성 제초제지만은 이런 바스타나 테라도 이런 접촉형보다는 그런 게 뿌리까지 내려가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행성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린다. 바스타나 테라도처럼 빨리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곁들여 드려보고요. 9번째, 이게 좀 저독성입니다. 저독성 농약이고, 이게 보면요, 뭐 제초제라고 다 고독성 아니다. 이게 저독성입니다. 저독성으로 우리 흔히 생각하면 제초제 가면 다 고독성, 맹독성 하는데 그건 아니다. 분리 상태로 이 저독성으로 이것을 살포하고 난 예를 들어서 풀에 꽃이 있다. 그게 벌이 날라와서 그 꽃에 꿀을 따먹어도 그 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뭐 물고기라든지 꿀벌 그런 야생 동물은 의외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참 요거 중요한데 주의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이게 이행을 해서 뿌리까지 죽이다 보니까 경사지라든지 흙이 좀 이렇게 흘러내릴 만한 그런 경사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태, 즉 뭐 산 같으면 산사태고 논둑돌에 무너지는 걸 사태라 하거든요. 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데는 뿌리가 덜 죽는 이런 바스타 같은 것처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제가 건삼에 대한 특징, 건삼이 글라신 같은 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건삼에 글라신 치면 이런 바스타 테라도도 달리 느긋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안 죽을까? 답답하다 해서 다시 이걸 치게 되면 이건 인건비 손실, 그리고 약액 손실, 돈 잃고 힘 잃고 건강 잃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뭐 건삼 이런 게 뭐 발암 물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에 우리 만지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발광 물질들, 모니터, 뭐 우리가 만지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모든 게 다 사실 100% 안전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제초제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만, 또 이게 또 풀과의 전쟁, 또 인건비 절감, 또 어지간하면 또 우리가 또 되도록이면 예초기 치고 또 호미로 메고 끓여주고 이런 과정을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시간이 부족하고 다 못할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약의 힘을, 제초제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사용을 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제초제는 진짜 편리성 때문에 사실은 농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진짜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되도록이면 오남용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제초제 살포시 가장 중요한 것, 즉 마스크 착용이나 방제복 착용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 살포해서 농작물에 묻으면 진짜 그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주로 착각해가지고 과수에도 혼용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진짜 보면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사례들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고로 저는 이 근사미는 진짜 아카시라든지 나무 이런 거 죽일 때에는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왠지 사용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뿌리까지 죽인다는 게 좀 너무 잔인한 거고 해서, 저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바스타, 그리고 안 나는 약 알라 유제, 그리고 되도록이면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아리 알라 유제에 아리 전착제, 그리고 바스타,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섞어 가지고 저도 이거 사용을 합니다. 왜? 자, 일일이 다 풀을 의자는 뽑을 만큼 뽑는데도 작물 근처까지 제가 뽑고요. 작물과 떨어진 부분에는 저도 이렇게 제초제 힘을 빌린다. 왜? 직장 생활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려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근삼이나 파스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차피 근삼이 걸라신 이야기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이것을 사용하고 이제 바로 작물을 심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근삼이나 걸라신 여기에다가 이런 알라 유제나 라쏘 아니면 이런 스톰퍼, 이렇게 풀이 안 나는 토양 처리형 제초제 같이 혼용해서 물론 전착제 사용하고요. 요즘에 요건 둘 중에 하나 헷갈리게 하나 뺄게요. 자, 이렇게 요 중에서 둘 중에 한 가지, 그리고 안 나는 약, 그리고 전착제 이렇게 활용해도 좋다. 그러면 혹시 풀이 나 있으면 근삼이나 글라신이 죽이고, 또 이런 알라 유제는 풀이 안 나도록 하고, 그리고 약효는 증진시키고,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제가 잠시 또 농약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렇게 농약이라든지 다른 거 영농에 궁금한 거, 특히 뭐 농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혹시 농사 짓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좋은 말이 있네요. 제가 늘 예전에 우리 그 둘째가 수학여행 갔다 왔을 때 사준 겁니다. 우리 가정의 밝은 웃음과 행복이, 즉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